발솜입니다. 우리의 캐대헌이 또 다른 역사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력 높은 음악 문화 전문 매체 더 페이더는 K-팝 데모넌터스의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가 전설적인 미국 여성 그룹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기록을 깼다는 것이었는데요. 헌트릭스는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빌보드 차트 기록을 갈아치우며 3명 이상의 여성 그룹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핫백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비욘세가 리드 보컬이었던 그 유명한 데스티니스 차일드도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가 최고 기록이었던 것인데요. 기사는 미국 최고의 여성 걸그룹 팝 아티스트들을 제치고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걸그룹이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것은 단순한 히트가 아니라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포브스는 헌트릭스의 OST 골든이 라디오송 차트에도 42위로 데뷔하였음을 주목했습니다. 누군가는 42위라는 숫자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할 수 있지만 라디오송 차트는 스트리밍이나 기존 음원 순위와는 좀 의미가 다른데요. 그래서 포브스도 이 차트는 미국 라디오 방송국에서 실제 방송된 횟수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는 방송국들로부터도 대중성을 인정받은 것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가상 걸그룹 중에서는 최초로 라디오 차트에 오른 사례라는 기사는 심지어 범위를 넓혀 K-팝 걸그룹 중에서도 50-50 이후 두 번째라는 것이었는데요. 즉 헌트릭스의 골드는 K-팝이나 애니메이션의 흥행의 차원을 넘어 미국의 대중음악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미국 방송사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위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헌트릭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매체 중 하나인 할리우드 리포터는 헌트릭스가 세계 최고의 뮤직 어워드 중 하나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의 시상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전했는데요. 헌트릭스와 함께 참여하는 유명 인사들로는 제시카 심슨, 시에라, 드루 베리모, 페리스 힐튼 등이 있는데 헌트릭스가 이런 연예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상 최초의 가상 걸그룹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트릭스는 이제 가상의 애니메이션 그룹이 아니라 글로벌 음악 산업 내에 존재하는 실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매진 사례로 이어졌던 K-팝 데모넌터스의 싱어롱 버전 극장 상영은 넷플릭스가 아닌 극장 체인들의 요청으로 연장 상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K-팝 데모넌터스가 아직도 세계 1위를 찍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극장판 싱어롱 버전까지 동시에 탑10에 진입하는 미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라이센싱과 브랜딩 전문 매체인 영국의 브랜드 언탭트는 캐대헌 테마파크가 삼성과 손잡고 등장했다는 점도 크게 주목했는데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캐대헌 프로젝트에 발동을 걸더니 이제는 에버랜드의 테마파크까지 이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디즈니랜드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안 그래도 요즘 전 세계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에버랜드이기에 폭발적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데 야후 UK가 전하는 것처럼 캐대헌의 진정한 파워는 부모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보자고 하는 영화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에버랜드도 전 세계의 가족들을 맞이할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캐대헌은 가상과 현실의 영역을 파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스트리밍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현상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은 매체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기반의 유력 일간지 라스탐파는 캐대헌의 흥행 비결은 교묘한 한국풍 때문이란 표현을 쓴 것인데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이지만 이게 진짜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정말 잘 포장한 것이 흥행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배경과 음악, 캐릭터 스타일과 정체성 모두 한국스러움으로 설계되었다는 기사는 그래서 이 영화는 미국이 만들었지만 너무 그럴싸하게 한국 영화처럼 만들어져 진짜 한국산 작품처럼 느껴진다는 게 흥행의 이유란 것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전 세계 많은 곳들에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은 이게 진짜 한국이 만든 작품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의 대중매체 팔로마 앤 나초에서도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하면서 4편의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편으로 캐대헌을 꼽으면서 이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물결을 대표하는 최신작이라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작품은
기존 한국 애니메이션의 서사나 창작의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캐데언은 심지어 언론사로부터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오해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K-팝의 위력과 캐데언의 파급력이 합쳐지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공식적인 문화 거물 국가가 되었다는 평가를 내놓은 곳은 영국의 대중문화 매체 컨택트 뮤직이었습니다. 기사는 이제 한국 문화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현상으로 변모하여 비단 K-팝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한류라는 이름은 그 의미 그대로 쓰나미처럼 거침없는 기세를 타고 전 세계로 번지고 있고, 그 중에는 최근 넷플릭스의 역대 최고 성공작 캐데헌도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은 본격적인 대중문화 거물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 문화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기사는 한류는 한국 음식과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되고 있기에 지금의 현상은 문화 혁명이라고 부를 만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참 인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 기사입니다. 이렇게 문화적 거물, 문화 혁명에 가깝다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캐데언의 어마어마한 위력인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 이미 한국으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던 국가들의 매체들은 한류가 대단한 걸 이제 알았냐는 식의 뉘앙스가 담긴 기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매체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캐데언의 넷플릭스 1위와 미국 박스오피스 1위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캐데언은 그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세계적 트렌드를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왜 놀라는 거야? 한국은 늘 그래왔는데. 라면서 한류가 스케일만 커졌을 뿐 그 위대함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에 동조하는 매체는 스페인의 대표 일간지 라반구아르디아였는데요. 기사는 한국 문화는 수년간 서구 사회 전반에 걸쳐 확장되어 왔고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서서히 유행되기 시작해왔는데 서구는 이제야 그것을 깨닫고 있을 뿐이라면서 한국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아시아에서부터 남미와 북미 그리고 마침내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매체의 평가처럼 한류의 위대함을 뒤늦게 깨달은 뉴욕타임즈의 문화평론가 마야 필립스는 이번 싱어롱 이벤트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도 67번이나 이 영화를 다시 봤다면서 이 작품은 K-팝 팬덤 경험 자체를 중심에 둔 작품이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팬들이 행복해야 혼문도 커진다는 이 영화 속 원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팬들의 존재는 이 영화의 서사적 동력이라는 필자는 실제로도 이 영화의 팬들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이 콘텐츠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캐데언의 팬들은 원래 K-팝 팬들이 하던 대로 가사와 대사를 외우고 코스프레를 하고 휴대폰으로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공유하며 살아 움직이는 문화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K-팝을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해왔던 K-팝 팬덤의 문화를 캐데언의 팬들이 그대로 복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 가져온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필자는 그것은 바로 캐데언이 팬덤이라 불리는 이 추종자 커뮤니티를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란 것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영화 속 장치인 혼문의 결계는 현실로 이어져 이 영화의 실제 팬들에 의해 강력하게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매니아들만 즐겨 듣던 K-팝을 옹호해주며 자발적 홍보까지 해주면서 K-팝이 글로벌 음악 장르로 성장하는 데 있어 큰 공을 세운 전 세계의 K-팝 팬들, 그들은 아마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의 K-팝의 위상과 한국 문화의 가치를 미리 감지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오도록 함께 노력해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 수고로운 가사 번역과 각종 콘텐츠 번역을 자발적으로 해가면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아티스트들을 전 세계에 홍보해 주었던 그들의 그런 헌신 덕분에 오늘날 K-팝은 세계적인 팝 장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캐데언은 한때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림받고 따돌림 당하던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그들은 결코 소수의 매니아층이 아니라 전 세계적 트렌드를 가장 먼저 알아챈 선구자들이었다고 찬사를 보내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